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들에게 엄마의 삶의 족적을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하게 저 혼자 주절주절한 영상의 조회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구독자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욕심내고 있네. 이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참, 그 전에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행복으로 꽉 차 있나요? 오늘 하루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셨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내가 정말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일을 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4년 전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제 직업이 좋았습니다. 분명 퇴사할 만큼 극단적으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했죠. 하지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80% 정도 행복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80%에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남은 20%를 찾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까?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20%를 위해 가지고 있는 80%를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읽었던 몹쓸 자기계발 책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세뇌시킨 거야. 너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너는 평생 일만 하다가 결국은 내가 무얼 잘하는지도 무얼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연금에 만족하며 알뜰살뜰한 노후를 보내게 될 거야.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길을 찾았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자감 하나는 최고였거든요. 저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고 제가 모르는 그 20%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사범대에 진학하고 힘들게 임용고시를 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며 커리어를 쌓았던 직장을 그만두기로요. 당시 저는 부모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의 원대한 꿈과 학교를 그만둔 3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3가지 꿈을 이루었을까요? 첫째,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겠어. 이 꿈은 그때로부터 또 다시 3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4년 1년의 책을 한 권쯤 읽던 독서 예의를 가진 저는 놀라운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 캔투웰의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였습니다. 이 책은 도입 후부터 저의 마음을 낚아챘습니다. 어느 화요일 밀라노에서 피렌체로 가는 기차 안이었다. 한 손에는 백팩을 들고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었다. 내 옆에 친절한 미국인이 질문을 했다. 출장 가시는 거예요? 아님 휴가 가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늘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것이 출장인가? 휴가인가? 일인가? 놀이인가? 나는 여기 한 달 정도 머무를 예정인데 내 사업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이 빅팩 안에 들어있다. 그렇다. 나는 분명 일을 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꼭 일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이탈리아를 여행할 예정이다. 아, 멋지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일을 한다니. 저는 그녀의 인생이 참으로 매력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도 멋진 해변에서 피나콜라다를 마시며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컨설턴트잖아. 영어도 잘하잖아. 원래 잘나서 그런 거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꿈은 커져갔고 나도 언젠가 내 발목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상상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현재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내가 살고 싶은 제주도에서 일을 하며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하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공간이 자유로운 일을 하는 사람만 가능한 생활이라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시공간의 자유를 찾고 싶어 용기를 내는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저의 다음 꿈은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있네요. 하지만 꿈을 꾸는 한 언젠가는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내 아이는 내가 키울 테야. 나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10년 정도 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아와 교육의 많은 부분이 이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교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한들 워킹맘이기 때문에 내 아이는 학원에 보내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내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는 교사라는 제 직업이 80% 정도 행복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80%의 행복은 대부분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정규 교과 시간보다는 자유롭게 실험을 하고 탐구를 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야근 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낀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나도 이제 가정이 생겼는데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죠. 아이들과 퍼즐기에 아침 시간을 보내고 제가 등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원 때까지 초 단위로 시간을 쓰며 열심히 일을 하죠. 아이가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등 아이에게 엄마가 꼭 필요한 순간은 융통성 있는 스케줄을 변경하고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얼마나 선물해 줄 수 있느냐는 저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웃으셔도 됩니다. 장문의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네가 대체 뭔데 세상을 바꾼단 말이냐?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뭉친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요. 제가 읽었던 자기계발서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입시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하고 싶었고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움직일 거라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누군가가 시작해야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그 재미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행복 지수도 훨씬 높아졌고요. 디지털 노마드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가득 채우며 그러고도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직장을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